상태에서 막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고학년, 5학년이나 6학년 이쯤 올라가면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괜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네. 수포자라는 말이 안 나올 뿐이지 실상 수포자의 시작이 5학년부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어머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를 초대해서 교구를 가지고 아이랑 같이 시범 수업을 어머니들께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아이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다시 말할게요. 네. 그 아이가 학습지, 연산 학습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종이에다 연필로 쓰고 네. 푸는 그런 학습지 말씀이세요? 학습지. 네네네. 네. 방문 선생님들과 하는 학습지인데, 네. 그래서 지금 몇 단계 하니 했더니 그 아이가 네. 그때 9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2학년. 네. 그랬는데, 뭐, 더하기 몇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 몇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나누기를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나누기를 그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곱하기와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교구가 어떤 교구였냐면 요거 예, 저희 요거를 금구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몬테소리 교구예요. 네. 예, 그 요건 1000이고 요거는 100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10이고 10이고 그리고 이제 예, 요 안에 1구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모아서 4258도 만들고 2314도 만들 수 있겠죠. 요걸 만들어서 똑같이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건 나누기야. 네네. 그런데 오늘은 너와 선생님 두 명이 나누어 가질 거야. 네. 그런데 나눌 땐 큰 것부터 갖고 싶고 또 나누어 먹을 때 맛있는 것부터 먹고 싶지. 그런데 이 중에 큰 수는 어떤 거지? 당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 얘 이름을 천이라고 물론 알려주고 네. 그리고 나서 예, 큰 것부터 큰 수부터 나누어서 똑같이 그냥 순서대로 나눠줬어요. 이게 나누기예요. 네네. 근데 이것을 평면 학습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네. 할 수 있을까요? 개념이 안 잡히죠. 손에 안 잡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배우잖아요. 나누기가 중학년 때 나오거든요. 예,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눈다면 중학년 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3학년 그럼에도 후반에 가야 나누기 아마 한 자릿수 나누기 나누기가 개념이 나오는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네. 뭐 49구단을 외웠으면 할 수 있는 거. 네. 48 나누기 6.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 정도. 네. 그게 그렇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건 평면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이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구체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나눠 가지면 돼요. 네네네. 이거 내림 있는 나누기까지 돼요. 네. 교환을 하는 거죠. 네. 이거 한 개가 있으면 너와 선생님이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반으로 쪼개면 되잖아요. 그쵸. 그 쪼갠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십준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십준법. 네. 네네. 네. 그럼 이거 반으로 이걸 나눈 거니까 이거 5개씩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이것을 가지고 나누기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이미지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힘든 공부만 하다가.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네네. 네가 학습지를 했던 거와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가지고 했던 거와 어떻게 다른 것 같으니 이게 재밌어요는 당연히 반응이 나오고 그거는 그 학습지는 하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막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대요. 네. 그런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술술 된대요. 생각 안 하고 술술 된다. 술술 된다고요. 왜? 눈에 보이는 구체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그냥 나누어 가지면 나누기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2000, 이게 600, 요게 40 있었다고 하면은 나누기에 대해서 개념을 익혀줄 때 그냥 나누어 갖는 거예요. 단지 똑같이 나누어 가졌을 때 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답으로 정하는 거. 예, 그게 나누기잖아요. 네, 그래서 큰 수부터 나누어 갖는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죠. 또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진 것이 답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몫을 답으로 정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누기인데 이것을 감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평면 학습으로 들어가실 때 아이는 이 금색 구슬을 조합하고 이것을 나누어 가지며 놀았던 것을 기억을 해서 그 평면 학습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 단위까지 또 나누기 두 자릿수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이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아이에게 학습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즐겁게 활동을 하다 보니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이가 수학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고학년의 문제 같은 경우에 연산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문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지문 이해력, 연산 그리고요. 그렇죠. 그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그 이왕이면 도형이면 도형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네네. 도형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네. 저학년 때의 사고력 수학. 그런데 그냥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지면으로 푸는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사물이라 하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보통 어머님들 이거 취학 전에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수학 교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직접 본인이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져보고 이걸로 이체 도형 전개도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걸 가지고 변의 수를 세어본다든지 면의 모양을 관찰해 본다든지 면의 수를 세어본다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산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미지로 넣어놓고 이해할 수 있어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도형 감각, 그 다음에 분수 감각, 나누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돼서 어려운 문제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고력,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사고력 수학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지문 이해력이 떨어지면은 풀 수 없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문장제 문제집을 하나 구입하셔서 그래서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좋으니까 꾸준히 매일 꾸준히 아이랑 같이 문장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그동안에 제가 강조했던 책 읽기 기억나시죠? 그 책 읽기를 꾸준히 책을 많이 읽고 문장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산 잡아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연산 잡아주기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주산 학원이 만약에 있다면 또는 학교에 방과 후 수업으로 주산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주산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주산 한 2년 정도만 잘 배워놓으면 연산 속도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요. 또 그 주산도 결국은 주판알 가지고 하는 주판알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미지화 만드는 거잖아요. 구체적 사물을 만지면서 수 개념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주판알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노란색 이 찰흙은 꼭지점을 나타내요. 근데 이 중에서 만들고 싶은 거 제가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 세모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삼각기둥을 만들려면 꼭지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밑면, 2개 밑면인데 하나, 둘, 셋, 밑에 3개, 그리고 여기 위에도 3개 있죠. 자, 하나, 둘, 셋. 위아래로 각각 3개씩 있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2개는 치우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는 꼭지점의 수를 세워서 맞춰놓고 이거는 이쑤시개예요. 이것을 모서리를 만들 건데 삼각 기둥을 만들려면 모서리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이제 아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처음에는 6개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8개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네, 맞춰보다. 그런데 만들다 보면 이 모서리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오류를 아이들이 이런 오류의 과정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꽂아볼게요. 네, 두 개의 이제 밑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둥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둥 모서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밑면을 올려볼게요. 네, 만들었습니다. 네, 자, 삼각기둥을 만들었는데 꼭지점이 몇 개 있는지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또 모서리를 봤더니 모서리를 여기 아래 밑에 삼각형이 있고 위에 삼각형이 있는데 기둥 모서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구나를 자연스럽게 여기서 아이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겠죠.